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드루킹과 함께 여론 조작을 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김경수, 이 바둑에 대한 복권, 이 바둑이가 차기 재보궐이든 지방선거든 차기 대선이든 여기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복권을 시켜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이다. 2022년 12월 달에 이미 결정된 문제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 용산에서 지금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김경수 복권과 관련된 영상을 오늘 전에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거의 처음에 언론에 보도될 때부터 김경수 복권은 절대 안 된다. 왜냐? 이거는 정말 명분상으로도 그렇다. 왜냐? 국민을 속인 여론조작 범죄자를 어떻게 사면하는 것도 잘못됐고 어떻게 복권까지 시켜줄 수가 있냐. 두 번째, 이 김경수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대체 그 뭐 때문에 정말 진보의 오야분이 나서 정말 문재인의 가장 정말 충신이에요 라고 했던 그 김건희 말 맞다나 정말 문재인의 충신이라서 이 문재인을 웃게 하기 위해서 이 김경수를 좋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슨 계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패착이다. 아니, 그 어떤 세력들한테도 다 이득이 안 되고 정말 저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문재인이가 없고 그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웃는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실과의 뭔가 이런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그런 채널들을, 그런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이 아니라고 해도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국민의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 관련 기사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국내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이거저거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리스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깜빵에 간다. 그거 자체가 그 개인적인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깜빵에 가든 이재명이가 깜빵에서 100년을 썩든 그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저 윤석열 정권에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재명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이재명을 당대표, 그런 이재명이가 거의 유일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깜빵에 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왜냐?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선 주자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자들 중에서 주자들 중에서가 아닙니다. 잠재적 주자도 없습니다. 저기는. 왜냐? 이재명이가 그 모든 잠재적 주자들의 지지율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한 사람의 그런 지지율은 한동훈보다도 또 뭡니까? 이 한동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여당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 최근에는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당에는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이 여기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세가 너무나도 막강한 것처럼 보일 것 뿐이지, 사실은 저기는 대선 주자가 이재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큰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재명이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또는 전 세계 역사상 저런 대선 후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 수사와 재판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4회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9월달 되면 현실화 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재명이가 쓰러진다, 그런 이재명이가 깜빵에 간다 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마땅한
대선 주자를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내세우겠습니까? 그 자기 여비서가 라면 좀 갖다 줬다고 말이야. 카메라 찍고 있는 데서 온갖 면박을 주고 했던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그 김동연이가 대선 주자가 되겠습니까?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만 그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해도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이번에 이재명이의 경쟁자로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정말 처참한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 김두관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조국이가 이재명의 경쟁자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당에는 동무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아니면 이재명이한테 깨갱해가지고 지금 숨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잘 모를 그 임종석이가 이재명의 대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누굽니까? 박용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의 대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나마도 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숨죽이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경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김경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자입니다. 정말 과거로 따지면 대역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이 법이 정말 관대해가지고 2027년 12월까지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주겠다? 그걸 풀어줘서 결국에는 김경수가 이재명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여러분들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을 조장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교란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경수를 풀어주면은, 김경수의 피선거권을 다시 부활시켜주면은, 김경수의 그런 복권시켜주면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존질환에 빠져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한테 불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도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근데 이 시기를 잘 살려야 된다. 이 시기에 정말 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그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 그 첫 행보들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전당대회 직후의 컨벤션 효과, 그 다음에 한동훈표 변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이 여론의 주목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도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저 당은 아주 처참할 것이다. 왜냐? 이미 결론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정너 전당대회입니다. 이미 이재명이가 연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재명 추대 이벤트와 같습니다. 저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로서의 의미가 없고, 저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전당대회는 사실상 저 북조선에 있는 러덩당,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으로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 맨날 뭐 당원증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실제 그 이재명의 득표율도 그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실제 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당원들의 투표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이재명 별로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뭐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말고 딴 사람 찍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투표권을 포기하자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2022년 8월 달에 당 대표가 됐어도 이재명이가 득표율이 뭐 70몇 퍼센트, 78% 이렇게 됐지만은 실제 투표율은 엄청 낮았고, 지금도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더군다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근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그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전당대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지지율이 빠지거나 정체되거나, 잘해야 정체되거나 잘해야 유지되거나 오히려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를 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이 한 달 8월 18일까지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양당의 지지율 격차,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이 좌파 세력과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 골든타임을 정말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7월 2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월 10일입니다. 8월 11일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가 정말 1호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기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더불어민주당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그 이재명 리스크는 이재명이가 깜빵에 언제 가느냐, 깜빵에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두 번째, 저 당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 이재명 말고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였는데, 그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해소해주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기는 김경수란 대안이 있다. 김경수가 복권이 됐으면 김경수가 무슨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능력, 자질, 깜냥 이런 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저 이재명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김경수를 이렇게 치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김경수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김경수가 무슨 솔직히 외모상으로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김경수가 무슨 다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김경수가 무슨 지금까지 하면서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그저 노무현의 비서, 문재인의 비서 노릇만 해대면서 정치권 언저리를 떠돌다가 경남지사 한 번 한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 경남지사도 제대로 했습니까? 깜빵에 가 있다가 경남지사로서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경수의 실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에 2014년 그때 당시에 경남지사 토론 때 홍준표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붙었던 그 토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남 도정에 대해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정치인으로서는 자질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로서 평가할 부분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 당 구조상, 저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리스크상 저 이재명이 사라진다면 김경수는 자동적으로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김경수를 복권을 안 시켜줬다면 저 김경수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도 없었고,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안을 마련하기도 버거워가지고 결국에는 자멸하는 길로 빠질 텐데, 왜 그거를 살려주느냐, 왜 그 길을 열어주느냐, 왜 김경수란 여론조작 범죄자의 정치적 활로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주느냐, 왜 저 문재인 적폐 청산을 바랬던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의 최측근이 문재인을 여론 조작으로 당선시켰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저 김경수의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려고 하느냐. 그야말로 이건 이적 행위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정말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시기였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전당대회 직후 그게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정점식이 물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열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용산발 내지는 친윤발 악재 또는 친윤발 이 한동훈 무력화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국민 지지율이 이렇게 35%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35%라고 얘기한 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7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6%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35%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30%에 불과했는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35%,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어떻게 됐냐면 32%에서 27%로 5%포인트 빠졌고 조국당 지지율은 11%에서 9%로 2%포인트 빠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오를 때 좌파 세력은 7%포인트 빠졌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은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순회 경선을 하고 있고 저 당에서는 저 이재명이가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 정말 전무후무할 득표율로 지금 당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 당의
정말 근본적인 약점, 취약점 이런 것들이 이번 지역 순회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약점, 한계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김경수 복권을 한다? 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저쪽이 안고 있는 거를 해결해주고 저쪽이 안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주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보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저 이재명당 이제 뭐 김경수가 됐을 때는 이재명 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무슨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문재인의 충신인가 진보의 오야봉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한테는 단 1도 이득이 되는 일이 없고 정말 국민한테는 극히 유해한 행위,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야말로 이로운 행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강행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이재명을 선택함으로써 2021년 아마 그때가 10월일 겁니다. 10월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재명 리스크에 묶여서 대선도 패배, 지방선거도 패배, 이번 총선에서는 좀 얘기가 달랐지만 앞으로 이재명이가 깜빵에 갈 경우에 이재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왜냐 너무 일극체제로 유지됐기 때문에 왜냐 이재명이의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싹수라도 보이는 자들은 다 이미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개딸들의 집중 공격, 파상 공격, 융단 폭격을 받아서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대중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저 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냥 참고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뭔가 옳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국민의힘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지 않습니까? 이 윤리위원회는 이 당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당규 제20조 징계사유는 다음 각과 같다.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당 경쟁 정당을 극히 유리하게 하고 이 자기가 속한 정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당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으로서 정말 무거운 중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당의 가장 위험 요소, 저 당의 리스크를 해결해주고 저 당에 없어서도 될 저 대선 주자를 만들어주고 이 당의 지지율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그 당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 당원이 대통령이든 그냥 일반 당원이든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게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에 부합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을 징계한다는 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을 징계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런 거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당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삼아서 국민의힘의 당원과 당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 아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더 답답해집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슨 계산에 의해서 이런 결정, 이런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지, 강행하려고 하는지, 왜 자기 지지층과 자기 지지층의 바람과 자기 지지층의 그런 비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총선에서 대참패한 지금까지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